달빛이 땅에 닿을 때 조용한 울림이 시작된다. 누가 말했는가? 침묵 속에 진실이 있다고. 2025년 6월 한국 사회는 말 그대로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치의 중심이 흔들리고 경제는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얼어붙었으며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에 닿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세상과 인연을 끊고 조용히 머물던 한 인물의 이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바로 법정 스님입니다. 그는 생전에 한마디 한마디를 담담히 말했지만 그 말은 사람들 가슴 깊이 박혀 오랫동안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4년 6월 법정 스님이 지인에게 남겼다는 어느 메모가 최근 한 불교 자료 아카이브에서 발견되며 조용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여름의 문턱에 서서 조용히 부는 바람을 느껴라. 세상의 혼탁은 절정에 이르고 침묵의 힘이 빛을 낼 때 뜻밖의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 구절은 누가 보더라도 단순한 자연의 관찰이 아닌 시대에 대한 예언처럼 읽혔습니다. 특히 2025년 여름이라는 시점이 정확히 일치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죠. 도대체 법정 스님이 말한 침묵의 빛이란 무엇일까? 구원자란 누구인가? 이 예언은 6월 말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뜻일까? 이후 불교계뿐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와 종교 채널에서도 이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몇몇 유력 인사들은 법정 스님의 이 구절이 단순한 상징이 아닌 실제 정치적 변화와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침묵의 힘이라는 표현을 특정 정치인의 귀환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고 진보 진영에서는 구원자를 국민의 저항 혹은 새로운 시민 정치운동의 등장으로 보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불교계에서는 다른 해석이 나왔습니다. 침묵의 힘이란 말은 정치인이 아니라 바로 국민 전체가 다시 스스로 성찰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조용한 각성의 시기를 뜻하는 것이라는 해석이었죠. 그러던 중 흥미로운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주도 한 암자에서 은거하던 어느 스님이 조용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스님이 남긴 그 말은 바람을 따라 흘러갈 말이 아니오. 6월의 마지막 주 동쪽에서 붉은 징조가 올라오고 서울의 바람이 바뀌면 진짜 움직임은 그 다음부터 시작될 것이오. 이 말은 곧바로 6월 말 서울에서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메시지로 확대되며 사회 전반에 이상한 긴장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 예언에 대해 반응이 나왔고 어떤 국회의원은 공식 석상에서 예언이 아니라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제계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환율이 흔들리고 외국계 투자자들이 한국 리스크라는 이름으로 자본을 잠시 유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의 한마디가 경제에도 영향을 주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실상은 예언과 경제가 상관없이 엮이기엔 너무도 불안한 시기였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정말로 스님은 6월 말 한국에서 일어날 무언가를 알고 계셨던 걸까? 이제부터 펼쳐질 스님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과 맞닿아 있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다시 조명되는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법정 스님의 그림자, 기이한 우연인가 운명의 예고인가? 2025년 6월 초 서울 인사동의 한 골동품 가게에서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래된 불교 유물들을 수집하는 한 수집가가 법정 스님의 친필 메모로 보이는 쪽지를 고서 더미 속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종이가 날짜상으로는 무려 1998년으로 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매우 기이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시의 군중은 깨어날 것이다. 27년 뒤 빛 없는 동굴에서 햇살을 들고 나오는 이는 가장 고요한 자가 될 것이다. 처음에는 모두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7년 뒤라는 수치가 정확히 2025년을 가리키고 있었고 햇살, 고요한 자, 도시의 군중이라는 상징적인 단어가 겹치며 관심은 폭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이후 다양한 매체와 유튜브 채널들이 이 쪽지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인공지능 언어 분석 도구까지 동원되어 스님의 어투와 필체를 검증하는 작업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90% 이상의 확률로 이 메모는 법정 스님의 문체와 일치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고연자는 누구인가? 이 의문은 정치적 상징성과도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SNS상에서는 이 문구를 해석하는 다양한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고요한 자를 특정 정치인의 복귀로 보았고, 또 어떤 이는 햇살을 들고 나온다는 말이 선거 이후 새로운 국민운동의 시발점을 암시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건 지방 도시들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사찰에서 한 수행자가 법정 스님이 떠난 지 14년 만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는 이유 없이 비구니의 이름을 흥얼거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는 기록된 사실은 아니지만 수많은 수행자들이 당시의 분위기가 무언가 오고 있다는 직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게다가 6월 들어 전국의 사찰에서 비슷한 형식의 구절들이 벽에 쓰여져 있는 모습이 잇따라 발견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고연자여, 지금 바람을 읽어라. 돌아오는 자가 진짜일 수 있음을 두려워 말라. 그 글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 CCTV도 없고 외부인의 흔적도 없어 스님들 사이에서는 법정 스님의 영혼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6월 말, 그날은 온다. 한편 6월 말로 접어들수록 이상한 징조들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경북 안동의 한 산사에서는 새벽 예불 중 촛불이 바람도 없는 상태에서 연이어 꺼지는 일이 벌어졌고, 그걸 목격한 스님은 이건 단순한 기류가 아니다라며 바로 며칠간 침묵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조계사 인근에서는 고요한 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이 아무 말 없이 도심을 걷는 이색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기획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침묵의 힘이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저항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 없이 소란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행진의 날짜가 바로 6월 27일, 법정 스님의 쪽지 속 27년 뒤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정말로 지금의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일까? 물론 일부에서는 이 모든 해석이 지나친 과잉 의미 부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건은 예언처럼 흘러가고 있고 국민은 조용히 그것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6월 말의 정치 사회 흐름이 실제로 법정 스님의 메시지와 어떻게 교차하고 있는지 더 구체적인 시사 흐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움직이는 자들 조용한 파문, 권력과 언론의 침묵 뒤편. 6월 중순 청와대 근처에 위치한 한 고급 한정식집. 정치권의 인물들이 자주 모이는 이곳에서 비공식적인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는 원래 집권 여당의 차기 구도를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이례적으로 법정 스님의 예언이 테이블 위 주제로 올라온 것은 모두에게 당혹감을 안겼습니다. 정치권의 이중적 태도. 회의에 참석했던 모 인사의 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한 전직 장관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요즘 여론이 묘하게 흘러가는 걸 느낍니다. 실체 없는 이야기지만 사람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요. 법정 스님의 메시지가 마치 하나의 정신적 대안처럼 작동하는 듯합니다. 그는 이어 고요한 자에 대해 언급하며 정치가 시끄러울수록 침묵이 신뢰를 얻는다며 현재 야권에 떠오르는 인물 중 하나를 가능성 있는 상징으로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주변 인사들의 민감한 반응을 이끌어냈고, 그날 회의는 기존 안건이 아닌 이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치권은 이 예언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2030대층에서 급격히 확산되는 영적 담론에 대한 갈증이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결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하지 않는 이유. 흥미로운 점은 이런 거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주요 언론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색 포털에서는 관련 키워드가 상위에 오르고 유튜브에선 하루 수십 건의 콘텐츠가 업로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간신문과 종편 뉴스에서는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한 지상파 언론사의 내부 PD는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실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슈의 폭발력을요. 그런데 공식 보도를 하려면 이게 팩트로 입증되어야 하잖아요. 예언이라는 건 그 특성상 뉴스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부장회의에서 이 주제를 거론했다는 건 우리도 신경 쓰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일부 기자들은 SNS나 익명 게시판을 통해 보도 지침이 내려왔다. 관련된 주제를 다루면 내부 경고를 받는다는 글을 암시적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주류 언론의 침묵이 오히려 대중의 호기심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종교계의 긴장. 가장 조심스럽게 반응한 곳은 대한불교계 내부였습니다. 법정 스님이 생전에 속해 있던 송광사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몇몇 중진 스님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분위기를 드러냈습니다. 스님의 글귀 하나에도 의미가 담겨 있으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먼저 자기 안의 진실을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상징성을 정치적 혹은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일부 신도들 사이에서는 스님의 뜻을 다시 공부해야 한다며 자발적인 독서 모임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조계종 외부로도 퍼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교회에서는 최근 주일 예배에서 갑작스럽게 침묵과 고요함을 주제로 한 설교가 등장했으며, 목사는 설교 도중 종교는 다르지만 진실한 메시지는 하나로 통합니다라는 말을 남겨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중의 반응, 조용한 전염. 6월 하순으로 접어들며 시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침묵의 태도를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 없이 명상을 하는 이들이 늘어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루 10분 침묵 도전 같은 해시태그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는 시끄럽기만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행동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관찰이 하나 등장합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법정 스님, 고연자 27년 예언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댓글에는 믿지 않지만 이상하게 끌린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열풍이 아니라 국민 정서가 어딘가로 옮겨가고 있다는 심리적 이동을 시사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예언은 믿지 않지만 왜 우린 그것에 끌리는가? 그 답은 아마도 혼란한 시대에 조용히 중심을 잡아주는 존재가 간절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님의 메시지가 실제 정치와 시민 행동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6월 말 한국 사회에 불어오는 침묵의 반란을 구체적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고요한 반란 침묵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들. 2025년 6월의 마지막 주. 언론은 여전히 침묵했고 정치권은 혼란을 감췄으며 종교계는 모호한 반응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과는 별개로 거리와 커뮤니티, 교실과 사무실에서는 이상한 침묵의 움직임이 조용히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말을 줄이자 챌린지, SNS에서 시작된 조용한 바람. 트위터에서 처음 등장한 샵 말을 줄이자 챌린지는 단 하루 만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까지 확산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소셜 캠페인처럼 보였지만 챌린지의 기저에는 분명히 법정 스님의 메시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챌린지 참여자들은 하루에 말을 30% 줄이고 SNS 게시글 대신 고요함을 표현하는 짧은 문장을 남기며 다음 사람에게 릴레이를 이어갔습니다. 가장 많이 공유된 문장은 이렇습니다. 말은 쉬우나 마음은 어렵다.
고요는 진실을 듣는다. 단어 하나하나가 절제된 이 문장은 실제로 법정 스님의 생전 어록 중 하나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명상실과 사찰로 몰리는 사람들. 흥미로운 점은 종교를 믿지 않던 이들까지 사찰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명상센터는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사전 예약이 전부 매진되었고 시골 사찰들조차 주말마다 2030대 방문객이 급증했습니다. 경남 남해의 한 선원은 처음으로 청년 고요 수련회를 개최했고 이 행사에는 무려 800명이 신청해 추첨을 통해 인원을 제한해야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 대학생, 프리랜서들이었고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요. 누가 진실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을 때 조용히 스스로를 보는 법을 배우고 싶었어요. 이러한 변화는 예언이 단순한 유튜브 콘텐츠를 넘어 국민 정서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도 영향을 받다. 더 놀라운 일은 민간 기업들까지 이 흐름을 마케팅 전략으로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 유명 음료 브랜드는 고요한 하루라는 이름의 신제품을 출시하며 광고 문구에 다음과 같은 카피를 사용했습니다.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고요를 마시는 당신은 특별합니다. 또한 대기업 중 일부는 사내 이메일 서명에 침묵의 미덕을 강조하는 문장을 삽입하자는 내부 캠페인을 시행했고 정부 부처 중 일부도 업무 시간 중 집중 명상 5분제를 시범 적용해 보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예언에서 촉발된 정신적 메시지가 사회 시스템을 실제로 건드리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 현장의 변화, 학생들 사이에서도 변화는 감지됐습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는 갑작스럽게 침묵 독서회가 유행처럼 번졌고 일부 학교에서는 하루 한 번 고요히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명상 타임이 도입됐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이 침묵을 통해 감정을 더 잘 표현하게 되었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한 고등학생은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뉴스에서도 다들 싸우기만 해요. 그런데 스님의 예언을 듣고 그냥 조용히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거리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 이제 서울 거리에서는 이어폰을 끼지 않고 걸으며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카페에서도 누군가는 창밖을 보며 말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에는 말 없이 하루를 살아보기라는 콘텐츠가 유행했고 의외로 그 영상들은 몇십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조용한 바람은 폭력도 없고 선동도 없고 주장조차 없지만 사람들의 삶을 천천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정치와 사회를 움직이는 비정치적 힘. 학자들은 이를 비정치적 파도라고 불렀습니다. 어떠한 정당이나 집단의 목소리도 아닌 한 스님의 예언에서 출발한 정서의 전염이 국가 전체의 정신적 움직임을 일으키는 기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지만 어딘가로 가야 한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든 명상이든 혹은 그냥 침묵이든 간에 이건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집단적 전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이 고요함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혹시 스님의 말처럼 누군가가 조용히 무대 뒤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요한 자의 등장, 리더 없는 리더십이 시작되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법정 스님의 예언 속 표현에 의하면 그는 고요 속에서 길을 여는 자, 말보다 향기로 기억될 사람, 혹은 수많은 목소리가 사라질 때 홀로 남는 존재라고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름도 얼굴도 정치적 소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무형의 인물이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고 조직의 결정을 움직이며 사회 전반에 무언의 리더십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자는 누구인가? 시작된 추적. 2025년 6월 말 언론과 유튜브 채널들은 앞다투어 고요한 자의 실체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과거 스님의 법문 영상 속에 등장했던 청년 봉사자였습니다. 그는 진짜 조용한 삶을 살기 위해 휴대폰조차 없앴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조명받았으나 사실 그는 2018년 이후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후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다음 등장한 인물은 서울 강북의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그녀는 말 없는 북토크라는 행사로 하루 200명이 넘는 방문객을 모았고 그 자리에서 스님의 예언을 조용히 낭독했으며 참가자들 스스로 이야기를 남기고 떠나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누가 리더여야 하죠. 말없이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이번 예언의 핵심 아닐까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리더가 없는 것 자체가 이 운동의 핵심 구조이자 힘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스님의 그림자 지도자 개념. 법정 스님의 생전 강연 중 그림자 같은 지도자에 대한 내용이 재조명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도자는 군중의 앞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안에 있어야 한다. 물처럼 흐르고 향기처럼 머무는 것이 진짜 영향력이다. 이 메시지는 고요한 자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자신이 그 역할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특정 인물이 아닌 집단적 리더십의 탄생이었습니다. 조직 없는 운동의 확산. 이후 발생한 일들은 전통적인 사회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리더가 없는데 캠페인은 번졌고 지침이 없는데 수칙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한 대형 IT 기업의 팀장은 별다른 공지도 없이 팀 회의를 주 1회로 줄이고 고요회의라는 이름으로 한 명씩만 이야기하는 형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누가 시킨 건 아니에요. 그냥 스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조용한 회의가 더 나을 것 같았어요. 이러한 변화는 전국 각지의 조직과 기관, 학교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자율적 실천과 직관적 공유, 이것이 이 새로운 리더십의 핵심이었습니다. 고요한 자는 누구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 인터넷상에는 고요한 자 찾기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인물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고요한 자는 개개인의 일상 속에 스며든 리더십의 모범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는 SNS 스타도 아니고 유튜버도 아니며 정치인이나 유명 강연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미 안에 품고 있었지만 잊고 지낸 방식의 회복이었습니다. 정치권의 혼란과 대응. 정치인들 또한 이러한 분위기에 뒤늦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정당은 고요를 통한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의 공청회를 열었고 몇몇 의원은 침묵과 사색을 주제로 하는 사유정치 포럼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뭘 하라고 해서 조용해진 게 아니에요. 이제 말 많은 정치보다 말 적은 사람들을 믿고 싶을 뿐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정치권이 더는 쉽게 여론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결론, 리더가 없는 리더십이라는 역설. 결국 법정 스님의 예언 속 고요한 자는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방식, 기준, 상태였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고도 소리 없이도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정서적 중심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자체가 지금 한국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리더십의 형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